지금 여기 있는 책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색과 지금 우리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강의 같은 건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가모르트 사색 이후에 신현묵 선생님이 이른바 사상가적 반열에 올리게 되는 결정적 저작이 바로 2004년 출간된 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만드셨던 분으로서 이 책의 출간 과정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에피소드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책은 이제 선생님의 이전 뭐 사색이라든지 나무야는 뭐 에세이랄까요? 이런 기행, 또 선생님의 감옥에 있었던 것은 편지였고 이런 글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강의라는 책이 선생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저작이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이 되는 셈이고 여러 가지 논리와 사상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책인데 예.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성공에 대해서 쭉 했었던 동양 고전 강도. 네. 선생님이 오랫동안 뭐 감옥에서 고전을 쭉 많이 읽으셨고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 고전 강독이라는 강의를 쭉 해오셨고 어쨌든 이제 그게 녹취가 돼서 예. 녹취본이 단연히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프레시안이 좀 창간되면서 프레시안이 또 연재를 했어요. 그게 연재를 해서 이제 되니까 선생님 또 어떤 글들이 딱 정제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죠. 막 이렇게 어떤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소문 입고 다니는 것 같은 불편함이 거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또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가지고 책의 원고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죠. 먼저 제안을 드렸나요, 우리 조 대표님이? 근데 제가 제안을 드린 건 선생님하고 저희 관계에서는 제가 선생님한테 이 책을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이고. 또 선생님 주변에 주판사들이 많아요. 관계에 있는 아름아름에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안 드려서 저는 말씀 전혀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근데 뭐 선생님이 때가 돼서 책을 만들어야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맡긴 거지 저희가 뭐 요청을 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저자와 출판사 간의 통상적인 계약 관계랄까 좀 이런 것을 약간 계약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조금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계약서를 쓴 경우도 있고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아마 그런 좀 믿음이나 신뢰를 가지셔서 사실 다른 출판사에서 눈독을 들이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요청을 많이 드렸을 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뻔히 사정도 알고 그러니까 저까지 나서서 또 이렇게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책은 저는 선생님 동양고전이라는 걸 다루긴 했지만 동양고전 독법. 독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동양고전 우리가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잖아요. 동양고전 자체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동양고전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어떤 현재의 어떤 문명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랄까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동양고전을 끌어오신 거죠. 동양고전에 대한 교양이나 지식을 축적하고 그런 데 대한 뭐 어떤 인식을 넓히는 그런 게 아니라 동양고전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해내고 그럼으로써 어떤 오늘의 여러 가지 문명사적인 과제나 어떤 앞으로의 대안적인 이런 걸 모색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 담론들을 추출해내고 그런 걸 제시하는 데 저는 의미가 있어 생각이 되고 뭐 관계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어떤 관계론이라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많이 이제 설명이 되고 그러기 시작했죠. 그 사색과는 분명히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근데 강의에 대한 독자들 반응, 출판을 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우선은 뭐 사실은 뭐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 동양고전 사색이나 이전 책에 비해서는 간단한 글은 아니고 이렇게 쉽지가 않은 글인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의 그런 그 동양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게 너무 참신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나 담론들이 주는 어떤 그런 신선함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급 입문 독자들이랄까 이런 층을 더욱더 이렇게 선생님이 단순한 에세이스트나 수필가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그런 부분들에 인상을 지으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책도 상당히 많이 나가기도 했고 연말이면 뭐 각 주요 언론사가 뭐 올해의 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더 아마 새로운 선생님의 면모를 네. 학계의 네, 지식층이나 맞습니다. 이런 고급 인문 독자층에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 이제 담론 얘기에 앞서서 여기 이 중에 이제 신영복 함께 읽기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약 6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네, 네. 짤막짤막한 글을 쓰고 나중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 한 대표님도 참여하는 신영복 깊이 읽기라고 하는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했고 저도 네, 좀 네, 참석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글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게 좀 계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2006년에 정년퇴임을 하시잖아요. 성공회대. 네. 정년퇴임을 하게 돼서 어떤 정년퇴임을 기념해서 뭐 성공회대 여러 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의 좀 문집 같은 것을 좀 기획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그런 정년기념 선물로서 하자 이런 의논이 돼서 그 같은 편집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뭐 그런 개념 논문집은 아니고 아니 문집이죠. 원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문집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 뭐 당시 약칭으로 신출귀모라고 네. 했는데 우리 저 박경태 선생이 그렇게 아마 뭐 장명을 했던 것 같은데 박경태 선생이 장면이네. 그게 이제 풀네임은 신영복익 선생의 출판을 귀하게 생각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성공회대에 계신 뭐 박경태 선생, 뭐 우리 저 박경태 김창란 선생이 선생, 서문을 썼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물론 저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청탁을 했죠. 성공회대 선생님들은 거의 한 편 썼을 거고 그다음에 제 외부에 외부도 많이 썼어요. 외부에 많은 이제 예. 분들을 선생님의 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글을 썼거나 언급을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청탁을 했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분들한테. 뭐 그걸 저희가 이제 기획을 리스트를 해서 좀 섭외를 했고 또 선생님의 이제 지인분들, 고교 동창이라든지 그렇죠. 학교 동창이라든지 또 감옥에서 또 만났던 인연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망라를 해서 뭐 한번 기획을 해서 계속 그다음에 한 60여 명. 60명 되는 거네요. 네. 제가 그 신출귀모에 빠져가지고 빠지셨어요? 그 섭섭함 때문에 평전을 쓴 거예요. 그렇지. 나를 빼 신출귀모를 해서 미리 그런 분석을 보셨습니까? 하셨나 보네. 네, 이게 나중에 병전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인정이. 있었지. 이 신영복 선생님의 제자 중에 우리 저 이승혁 네. 이승혁 형님이 여기다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도 좀 일찍 왔었으면 네. 한 곡 썼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비슷한 걸 갖고 계시네요. 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런 류의 책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일 한 분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한 데는 뭐 쉬어보진 않았지만 좀 이게 제일 많은 케이스 아닐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그렇죠. 예상을 해봤어요. 대개는 같은 학교 내에서 그냥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네. 해서 그러니까요. 예, 정년 기념 논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죠. 우리 그것도 감옥 사람 뭐 육사 제자 이게 뭐 맞아. 인연이라는 게 다양해요. 다 깊어요. 글쎄요. 네. 혹시 안 보신 각계각층을 다 분들- 망라했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이거 보시기를 한번 또 권해드립니다. 담론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 책이죠, 선생님. 예, 부제가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잖아요. 서문에서 강의 녹취록을 접언을 했다 이렇게 뭐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뭐 그 녹취를 또 했던 분들은 우리 더불어숲의 선후배들이 모여서 녹취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영복 선생님의 그 사상, 넓은 그 스펙트럼을 전부 망라한 갈무리가 되어 있는 마지막 강의가 진짜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우선 이 책이 그 원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선생님이 이제 2014년에 이제 그 발병을 하시잖아요. 그 네. 병을 예. 그 전부터 약간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아프시긴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 병방을 찾아서 그때 그때 취재할 때도 특히 어려우셨죠. 몸이 많이 아프시고 근데 그때는 뭐 과로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뭐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그 피부암 그런 게 밝혀진 것은 이제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 이 무렵이에요. 여러 가지 병원에서 판단 진단이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2014년 말 11월 말이나 12월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 선생님 막 통증이 몰려와가지고 만해상 받으신 아니 만해상 훨씬 직전이죠. 만해상은 그 나중이고 책이 나온 뒤고 네. 그 2014년에 저희 딸이
12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어서 선생님한테 제가 주례를 부탁드렸어요. 예. 9월쯤인가 부탁을 드려서 허시기 하셨는데 10월쯤에 선생님이 갑자기 주례를 하시기가 어렵겠다.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게 더 심해지셔가지고 11월 말쯤 되면 굉장히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심하신 상태가 돼서 이제 이 담론이란 책의 원고 작업을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전부터 구상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그 첫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99년에 영남대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한 걸 가지고 그 녹색평론에서 2번에 걸쳐서 그 강연록을 나의 대학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출발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 그 글과 책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식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2014년에 그런 일이 닥치시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돼서 그야말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시한부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남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청구의 추억을 정리를 기록을 하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셨잖아요. 2014년 말에 이제 그런 어떤 통증이 오고 이렇게 병환을 갖게 되면서 아마도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절박하게 그 전에 이제 이런 아마 그 녹취록 예. 했던 걸 토대로 그 이제 원고 작업을 밤을 새면서 하셨어요. 통증 속에서. 그래서 사실 그 녹취도 네. 뭐 선생님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선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한 돌려보기 거거든요. 위해서 한 거예요. 맞아요. 돌려보기 위해서 맞아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있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하면서 선생님 애초부터 생각했다는 것들을 이제 아주 급하시게 밤샘 작업을 하면서 그 통증 속에서 예. 계속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고를 주시고 또 바로 좀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수정고를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그 신약 이제 호전이 되죠. 예. 신약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이 돼요.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렇죠. 예. 많이 호전되셔서 다시 원고 작업을 새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책이 나온 게 아마 저희가 15년 4월인데 예, 아마 2015년 2월이나 이때까지 이제 아마 그렇게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조금 작업을 하셨고 그 당시만 선생님 저는 완쾌된 줄 알았어요. 네, 완전히 많이 그렇게 생각했죠. 예. 완전히 좋아지셔서 책을 내면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독자와의 대화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이 어떤가 여전히 이제 병중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소한도로 잡았어요. 가능하면 많이 하지 마시고. 근데 선생님께서 자꾸 이렇게 막 더 하시자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예. 뭐 지방 같은 데까지 가서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콘서트. 이런 걸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제가 계속 만류를 드렸죠. 왜냐면 선생님 건강도 있으시고. 근데 나중에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예감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어떤 저희는 완쾌됐다고 생각하고 많이 좋아지셨지만 언제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이것이 쉽게 끝나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독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회가 주어더니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하고 콘서트도 크게 했죠. 거기 또 많은 아까 우리 윤도현 밴드도 왔고 우리 이은 멤버의 이은미 씨도 왔고 하여튼 큰 콘서트도 했고 그때마다 선생님 아주 정정하신 모습으로 강연을 멋지게 했고 했죠.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최후까지 다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수백 명 되는 사람들 다 그렇죠. 그 콘서트에 오면 사인해주고 사진 다 찍으시고 그렇게 2015년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2015년을 하셨는데 결국 2015년 10월 정도 되면서 다시 서서히
예. 그 아마 네. 신약 치료에 이제 이런 효과가 것들이 끝나죠. 어떤 욕효가 끝났는지 다시 이제 약간 재발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뭐 쭉 과정이 저는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런 원고를 마무리하시고 이런 과정을 이제 지켜봤고 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렇게 독자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 행사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토해내듯이 이렇게 하신 예. 쏟아부으시면서 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저는 선생님이 어떤 그런 책을 그 책을 생각하면 상당히 뭐 그런 것들이 밀려오니까 상당히 좀 가슴이 하여튼 미어지죠. 예. 예. 돌이켜보면 그 과정을 아마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글을 이제 보내오시는 그렇지. 속도나 그 내용을 보면 네. 그 상태 알수 있죠. 했잖아요.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멸돼가는 네. 한 그 나무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신 느낌인 거예요. 네. 네. 아니 그 처음에 이제 그 통증이 오셨을 때는 선생님 원고는 거의 완벽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그쵸, 원고를 지금 주실 패키지는 때는 없죠. 거의 이렇게 편집자가 볼 때 아주 완벽한 원고에서 거의 뭐 이렇게 손볼 게 교정하거나 거의 이럴 없는. 때 별로 크게 손을 보지 않아도 되는 예, 예.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처음에 초고를 주시고 막 이럴 때 원고 상태는 약간 그러진 않았어요. 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막 집중력 문제도 집중력이 있고 안 드시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 호전이 되시면서 다시 이제 다시 정리가 되셨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담론을 완성하시려고 회복을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그 만나 의지로. 있으니까.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책의 제목을 이제 담론이라고 정했는데 뭐 모든 제목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은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 싶어 했어요. 언약이라는 제목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담론이라는 제목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제안하셨구나. 제안하셨고 그때 또 담론이란 말, 근데 담론이 유행하긴 좀 지났는데. 아니 좀 담론이란 말 사실 제목으로는 약간 좀 낯설긴 해요. 예, 네, 예. 제목을 이제 낯설긴 하는데 이제 선생님 이전 책도 강의였고 조금 단순하게 선생님 책도 뭐 강의도 제가 이제 선생님 모든 책의 제목은 제가 많이 제안을 드려서 많았는데 뭐 제가 이제 담론이라는 제목을 제안한 드린 것은 이제 담론의 책 내용이 선생님 삶을 이제 감옥 사색을 포함해서 감옥의 사색에서 다 못다 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삶 이런 얘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논하는 뭐 이런 게 함께 담겨 있는 그런 거에서 뭐 그런 의미에서 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시는 중에 자부심이 느껴지시는 것 아, 같은데요. 그 굉장히 잘 지으셨죠. 동의합니다. 아니, 잘 그러니까 뭐, 지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선생님은 그걸 잘 지으셨지. 선생님 뭐 승낙을 하고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건 뭐 편집자의 또 역할이죠.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이제 선생님이 결정이신 예, 거고 예. 그런 제목인 거고. 근데 이제 그 부제가 좀 문제가 됐어요. 신용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이제 부제가 사실은 저도 그 제목을 달 때 네, 좀 부담스럽죠. 마지막 강의라는 것이 뭐 사실은 마지막 강의라고 서문도 나와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마지막 강의고 예,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강의라는 것은 선생님이 또 병중에 계시기도 예. 하고 그것이 주는 이제 예감을 그런 하게 하는 게 하니까. 아닌가. 해가지고 좀 사실은 저도 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마지막 강의라는 것을 그 부제안 중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그것은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또 그걸 택하셨. 선생님 택하셨어요. 택하셨고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 몇몇 분 가까운 분들이 아 왜 마지막 강의라고 그러셨느냐. 왜냐면 그게 너무 죽음의 예감을 강하게 예, 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병환이었으니까. 네, 뭐 네. 처음처럼 개정판도 그때 같이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뭐 거의 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건 이전에 한번 그러니까. 나온 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이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직접 관여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몇 분이 저 이승엽, 장지석. 이승엽, 장지석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그걸 맡아서 하셨는데 예. 여러 가지 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불만족스러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 이제 그림을 계속 많이 그리셨었고 짧은 글도 정리를 하셨었고 그런 작업을 이전에 해오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선문을 못 쓰시잖아요. 네, 그래 해가지고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마지막 거의 책을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렇죠. 선생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나왔죠. 예. 예, 책은 아마, 책이 나온 예, 것은 그랬던 걸 나온 기억납니다. 직후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걸 왜 이제 의미 있게 보느냐면요. 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글을 갖고 남이 만든 책이니까 선생님 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처음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훌륭한 그 분들이 편집을 하고 배치를 했어도 저는 두 권의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대조하면서 네. 다 봤습니다. 네네. 거의 반 이상을 다 바꾸시고 많이 구조도 다 바꾸셨어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첫판에 비해서 기승전결 구조로 네. 바꿨고 그림도 많이 새로 네. 그리셨고. 신영복 선생님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일관성과 완벽함을 추구하시는데 예전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초판, 햇빛판이나 처음처럼 2007년 판은 선생님 논리나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예. 근데 자기 이름을 달고 나가 있는 책을 두고 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고치셨을 거라고 저는 네. 짐작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아유, 컴퓨터에 그 원고가 있었어요. 계속 선생님이 네. 그 원고를 계속 손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병상에 계실 때도 그걸 이렇게 좀 보시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제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지 못하고 직후에 나왔어요. 저게 언약에 가깝습니다. 저 네, 책이. 네, 그렇죠. 실제로. 네. 저 책이 듣겠습니다. 언약이에요. 네. 예, 아주 네, 뭐, 네. 예, 최웅 선생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